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건축계 이단아이자 혁신가 그리고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 불리는 한 인물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건축의 감성과 영혼을 불어넣는 마법사 토마스 헤더윅입니다. 그는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디자인, 공예, 심지어 발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독창성을 인정받는 현 시대 최고의 디자이너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작품은 기발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건축의 영혼을 불어넣는 마법사로 통하죠. 그는 감성은 건축물을 의미있게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건축물의 깃든 감성이 사람들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교감을 형성하며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특별한 건축 철학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1970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토마스 헤더윅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운영하던 구슬 가게에서 보석 장신구를 만들며 자랐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재료의 물성, 소규모 제작, 공예, 그리고 발명이라는 개념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는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면서 재료와 제작 과정을 통해 영혼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음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의 크고 획일적인 건물들이 영혼이 없고 차갑고 감성이 결핍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끝으로 느낀 영혼의 충만함과 거대한 건축물에서 느낀 영혼의 결핍 사이의 극명한 대비는 건축물의 감성을 담아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신념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그는 맨체스터 폴리테크닉과 영국 왕립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뒤 1994년 런던에 자신의 이름을 딴 헤더윅 스튜디오를 설립합니다. 이 스튜디오는 단순한 디자인 사무실이 아닙니다. 250명 이상의 건축가, 디자이너, 공예가, 기술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계질서를 최소화한 평평한 조직 구조에서 함께 일하며 각 분야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고 융합합니다. 이처럼 만드는 행위 메이킹을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실험하는 것이 헤더윅 스튜디오의 혁신 동력입니다. 헤더윅은 현대 도시와 건축물을 따분하다고 거침없이 평가합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효율성에만 중점을 두면서 감성적인 부분이 소외되고 영혼 없는 건물들이 전 세계 도시에 전염병처럼 퍼졌다고 비판하죠. 그는 단순한 게 더 아름답다는 미니멀리즘 유행이 우리에게서 문화를 앗아갔다고 주장하며 인간적인 건축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병들게 하는 따분한 풍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의 스튜디오는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재료의 혁신적인 사용과 새로운 제작 방식을 통해 복잡한 디자인을 구현하죠. 예를 들어 강화 콘크리트를 손으로 만든 점토처럼 다루어 독특한 질감과 따뜻함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의 상상력이 현실이 된 대표작들을 만나볼까요? 가장 먼저 소개할 작품은 2004년 런던 패딩턴 베이신에 설치된 롤링 브릿지입니다. 일반적인 다리가 선박 통행을 위해 가운데가 두 동강 나듯 열리는 방식과 달리 이 다리는 유압 피스톤 펌프의 힘으로 원처럼 돌돌 말려 팔각형의 원통이 되며 열립니다. 헤더윅은 이를 가장 먼 양끝 지점들이 서로 키스하게 되는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했죠. 매주 금요일 점심, 다리가 말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은 이 다리가 단순한 통행로를 넘어 도시의 명물이자 예술 작품으로 기능함을 보여줍니다.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 일명 시앗 대성당은 헤더윅을 세계적인 건축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6만 개의 아크릴 막대가 외부로 돌출된 독특한 구조로 각 막대 끝에는 다양한 식물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막대들은 실내에서는 씨앗을 전시하고 실외에서는 바람에 움직이며 낮에는 채광을, 밤에는 조명 역할을 하죠. 당시 영국 정부는 다른 서방 국가 예산의 절반만으로 인상적인 파빌리온을 설계해달라고 요청하는 예산 제약이 있었습니다. 헤더윅은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씨앗이라는 작은 요소에 집중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다른 공간을 비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움이 오히려 공공장소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며 성공적인 디자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0년 런던의 상징인 빨간 2층 버스를 재해석한 런던 뉴 루트 마스터 버스도 그의 작품입니다. 운전석 앞문 외에 3개의 문과 2개의 계단을 두어 승하차를 빠르게 하고 둥근 모서리와 유려한 창문 라인이 특징이죠. 2012년 런던 올림픽 성화대는 참가국 수에 맞춰 꽃잎 모양의 구리 사발 204개를 만들어 주경기장 중앙바닥에 방사형으로 눕혀 놓은 봉에 결합한 형태입니다. 성화 점화 직전까지 디자인과 위치, 최종 주자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큰 화제를 모았죠. 이 성화대는 하나의 삶이라는 올림픽 슬로건을 표현하며 올림픽 정신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제 그의 중기 및 최근 작품들을 살펴볼까요? 2015년 싱가포르에 지어진 난양공과대학 러닝어브는 겉으로 보면 옥수수 여러 개를 세워놓은 듯한 독특한 타원형 외형을 가집니다. 내부는 12개의 그룹 강의동과 56개의 강의실이 중앙 아트리움을 향해 열려있어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협력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된 인간 중심 교육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2017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자이츠 MOCAA 현대미술관은 1921년에 지어진 곡물 저장 사일로를 개조하여 만들었습니다. 수십 개의 원통형 저장고를 그대로 보존하며 독특한 형태를 유지했고 오래된 산업시설을 허물지 않고 역사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적응형 재사용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2019년 뉴욕 맨해튼에 건설된 베슬은 154개의 상호, 연결된 계단과 80개의 개별 플랫폼으로 이루어진 나선형 계단 구조물입니다. 높이 45m, 총 2,500개의 계단으로 구성되어 뉴욕의 에펠탑이라 불리죠. 이 작품은 뉴욕의 에펠탑이라는 찬사를 팠지만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제작비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슬은 헤더윅 스튜디오의 사용자 경험 중심 디자인 철학을 극대화한 공공 조형물이자 도시의 랜드마크입니다. 2021년 뉴욕 허드슨 강가에 조성된 인공섬 공원 리틀 아일랜드는 132개의 높이와 형태가 다른 콘크리트 튤립형 화분으로 이루어져 마치 물 위에서 일렁이는 듯한 독특한 외형을 가집니다. 이 디자인은 공원 조성 전부터 있던 푸드가의 나무, 말뚝잔에서 영감을 얻어 푸드가의 정체성을 잇고자 했습니다. 섬 내부에는 알록달록한 시설물과 소리, 나는 발판 등 어른들의 텔레토비 동상 같은 장난스러운 요소들이 패치되어 있으며 일상에서 벗어나 놀고 쉬다 가기를 바라는 건축주의 바람이 담긴 사용과 놀이 테마의 정수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완공된 구글 베이뷰 신사옥은 더 많이 만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는 헤더윅의 건축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인 벽과 지붕 구조 대신 거대한 텐트 모양의 태양광 패널, 캐노피를 지붕에 설치하여 실내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또한 드래곤 스케일 태양광 지붕과 북미, 최대 지열 시스템 등 최첨단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어 지속 가능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도쿄 도심의 대규모 재건축 프로젝트인 아자부다이 힐스에서 헤더윅 스튜디오는 저층부 상업시설과 공공공간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고지대와 저지대의 지형을 활용해 물결치는 듯한 유기적인 형태를 만들었으며 상점들을 창문 너머의 유리 등불처럼 섬세하게 배치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의 37%가 녹지로 조성된 입체적인 버티컬 가든 시티로 인간 중심적인 건축과 다시 돌아오고 싶은 장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노들섬 사운드스케이프 프로젝트가 헤더윅 스튜디오의 손에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산 모양을 형상화한 공중 보행교와 정원을 노들섬 위에 설치하여 한강대교로 단절된 섬을 잇는다는 콘셉트입니다. 외형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음악이 흐르며 아이들이 뛰놀고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최근에는 코엑스 전시장 외관 변경 국제설계 공모에서 호기심 캐비닛이라는 콘셉트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의 혁신적인 시도가 계속해서 세계 주요 도시의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토마스 헤더윅은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감정에 깊이 연결되는 영혼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형태와 재료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자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세계를 더욱 즐겁고 매력적이며 깊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마스 헤더윅의 건축 세계를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